다들 잘 쉬셨나요? 어, 음, 음, 음. 제가 지금 이제 강의 자료 올려드렸는데요. 어, 강의를 좀 빡빡하게 하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네, 우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잭션을 이제 어, 다시 요약을 한번 드리자면, 트랜잭션은 어떤 쪼갤 수 없는 작업 수행의 논리적 단위다. 근데 셀렉트 문장 같은 데이터를 조회하기만 하는,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이 데이터에 변화가 있는 그런 작업들의 논리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지, 트랜잭션이 네 가지 특성을 만족해야지 저희가 커밋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영원히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지금 그 트리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ySQL, 마리아DB죠. 마리아DB에서, MySQL도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만, MySQL 마리아DB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엔진마다 이제 저희가 디폴트로 사용하는 스토리지 엔진은 InnoDB 스토리지 엔진이죠. 근데 이제 스토리지 엔진마다 다양한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디폴트로 사용하는 InnoDB 스토리지 엔진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MyI3이라던가 여기 밑에 보이시는 아니면은 메모리 같은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 빠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지 엔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서 만약에 트랜잭션을 모든 스토리지 엔진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엔진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엔진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실 때 이런 오류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크리에이트 트리거에서 아까 트리거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성한 트리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칼럼 이름을, 만약 오타를 내서 뭐 타자를 쳐서 하다가 오타가 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칼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을 썼다던가, 아니면 뭐 신텍스 에러를 냈다던가, 뭐 등등 이런저런 SQL문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성한 트리거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스토리지 엔진이 트랜잭션을 지원하면, 아니면 비포 트리거라면,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를 발생시킨 SQL문 둘 다 실행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일단 읽고 나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엔진이 만약에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고 애프터 트리거라면, 트리거는 수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리거를 발생시킨 SQL문은 수행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지 엔진이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정확하게는 이제 나중에 아키텍처 설명드리면은 뭐 마리아DB 엔진, 핸들러 API를 통해서 뭐 스토리지 엔진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뭐 마리아DB의 손과 발 역할을 한다 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스토리지 엔진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저희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그러면 마리아DB 엔진이라는 그 서버에 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요청을 하면 이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어. 아니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뭔가 요청을 하면 핸들러 API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아키텍처 파트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엔진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징을 또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읽었던 오류가 정확하게 어떤 오류냐를 말씀드리면 InnoDB 엔진, 저희가 사용하는 디폴트 엔진인 InnoDB 스토리지 엔진이죠. 정확하게는 InnoDB 엔진에서는 트랜잭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트리거를 만들었는데 뭔가 오류가 있는 트리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문장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수행되는 애프터 트리거였죠. 근데 트랜지션을 지원하다 보니까 만약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는 신텍스 에러가 없으니까 잘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리거에 뭔가 에러가 생겼으면 이 SQL문과 트리거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기능을 지원해서 요거와 요거를 하나의 논리적으로 쪼갤 수 없는 작업 단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얘가 오류가 생기면 여기 있던 작업도 자동으로 취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리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 오류가 없더라도 같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요.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도 베버리지 카운트 테이블에도 둘 다 반영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트랜잭션 이걸 하나의 논리적 수행 단위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제가 이제 이 그림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뭐 트랜잭션 단위 설명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트리거가 먼저 수행되고 그 다음에 SQL문이 수행됐다면 트리거 파트에서 먼저 이제 그 에러가 생겨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SQL문이 정상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트리거에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 거는 수행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트랜잭션 상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efore 트리거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엔진이 트랜잭션을 지원하면 트리거 그리고 트리거를 발생시킨 SQL문 요거 하나가 묶어서 트랜잭션 단위가 되는 거죠. 둘 다 수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요. 마이아이3 같이 그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는 스토리지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비포 트리거, 아까 말씀드린 비포 트리거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마이아이3이면서 애프터 트리거라면 이 인서트 문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잘 수행이 됩니다. 근데 트리거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수행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사실 하나의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수행이 되던가 얘네 둘 다 수행이 안 되던가 이게 아까 원자성이었죠.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얘는 반영이 되고 얘는 반영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트랜잭션 단위가 그러니까 원자성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정합성이 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InnoDB 엔진,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MyISAM이나 메모리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정합성이 깨지면서 뭔가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아마 직접 데이터를 실습해서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리거를 만들 건데요. 그냥 트리거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트리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는 트리거의 이름은 아까 오더 디테일즈 베버리지 카운터의 에러고요. 이 트리거의 오류 사항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 네모치인데. 왜 오류냐면요. 이런 칼럼은 없습니다. 이런 칼럼 이름이 아까는 SUMCNT였죠. 제가 SUMCN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CNT라는 칼럼에다 플러스를 해달라면 당연히 이런 칼럼은 없으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복붙해서
먼저 이름 바꿔주고요. 그리고 셋절에 some cnt가 아니라 cnt로 바꾸겠습니다. 에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수행한 이후에 show triggers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했었던.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대로도 또 보내드릴게요. 커맨드를. 그래서 이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CNT로 에러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트리거 이름은 에러라고도 붙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 트리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 179번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180번 주문으로 넣을게요. 또 어쨌든 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nnoDB 스토리지 엔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문장에는 사실 에러가 없죠. 근데 이런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에러를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insert into value 데이터를 넣으면요. 이런 에러가 뜨는데요. CNT라는 칼럼이 없다고 나옵니다. 인서트 문장 그 어디에도 CNT라는 칼럼을 쓴 적이 없죠? 또 이 문장엔 에러가 없습니다. 이 에러는 어디서 난 에러냐면요. 이 트리거에서 난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서트 문장을 썼는데 얘는 에러가 없는데요. 얘의 에러가 있기 때문에 얘도 수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수행이 안 됐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이블 보니까 인서트 문장 수행 안 됐죠. 그리고 에버리지 카운트도 한번 볼까요? 보니까 다 수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noDB 스토리지 엔진은요. 하나의 그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SQL 문장을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수행되든지 아니면 둘 다 수행이 안 되든지만 선택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그래서 스토리지 엔진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근데 바꿔보기 전에요.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이 정말 InnoDB 엔진을 사용했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show create 테이블 커맨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InnoDB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죠. Inno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이제 foreign key 제약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foreign key 제약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엔진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foreign key 제약이 걸려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얘도 그냥 하는 김에 drop constraint 해놓고 실습을 위해서 그래서 이 foreign key 제약 조건의 이름이 fk beverage id라고 제가 정해놨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 없애고 그 다음에 엔진 스토리지 엔진 바꿔볼게요. 테이블 변경하는 커맨드는 항상 alter 테이블로 시작을 하죠. alter 테이블 하고 테이블 이름 붙이고 엔진은 my i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을 바꾸겠다 하면 359의 행이 다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있는 게 이제 my i3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도록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것도 복붙해서 드려야겠네요. 복사해서 드려야겠어요. 엔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쇼크레이트 테이블 하면 잘 바뀌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MyI3 엔진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요거는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테이블. 요거는 지원하지 않은 대표적인 테이블. 그래서 스토리지 엔진, 뭐 나중에 다 보시겠지만, 스토리지 엔진 목록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것들,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여기 보시는 InnoDB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 얘는 트랜잭션 지원하죠. 어디나요? MyI3 여기 있네요. MyI3은 지원 안 하네요. 자, 이런 차이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엔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그인으로 뭐 컬럼 스토어 같은 것도 이제 뭐 추가해서 사용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엔진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이제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죠. 동일한 문장 수행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문장 수행하면 동일한 에러가 나옵니다. 이 에러는 트리거에서 발생한 에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더 디테일즈와 베버리지 카운트 둘 다 조회해 봤는데 오더 디테일즈 테이블에는 데이터 추가가 적용이 됐고 근데 하지만 트리거 오류 때문에 베버리지 카운트에는 데이터 변경이 적용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트랜잭션의 그러니까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네, 정합성을 훼손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다시 해볼게요. 181.3 하면 또 똑같은 에러가 발생해서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오더 디테일즈에도 데이터가 안 들어갔을까 하고 보니까 얘는 들어가 버렸네요. 얘는 들어가 버리고 행도 하나 아까 356에서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베버리지 카운트도 찾아보니까 근데 얘는 반영이 안 됐네요. 원래 3이 더해져서 61이 돼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라.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 엔진을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트리거와 트랜잭션에 대해서 트리거에 대해서 트리거가 무엇인지 설명드렸고 생성도 같이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액션 단위 말씀드렸었는데 이벤트와 실행 시간을 하나로 묶어서 액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아까 넘어갔지만 테이블당 하나의 액션 단위에는 하나의 트리거만 생성할 수 있는 게 마리아DB 10.2.3 버전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에는 최대 6개까지의 트리거만 생성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10.2.3 이전 버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후 버전에는 이 제약 조건, 그러니까 하나의 액션 단위에도 여러 개 트리거를 생성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게 요 follows precede 옵션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액션 단위에 여러 개의 트리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요 트리거보다는 뭐 먼저야 아니면 이 트리거 이후에야 이런 식으로 옵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10.2.3 버전 이후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요.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거 생성해봤고 삭제해봤고 트랜잭션 설명드렸고 관련한 오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트리거 설명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정규 수업 시간 20분이 남긴 했는데 제가 이제 시퀀스랑 시노님을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낼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괜찮으세요? 다들 좀 일찍 끝내고 좀 일찍 쉬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거 어차피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요. 그냥 다음 주에도 좀 널널하게 시퀀스 신호님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마 시퀀스 신호님 나눠서 하면 이것도 금방 설명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신가요? 다들 좀 일찍 끝나셔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쉬엄쉬엄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시퀀스 신호님 묶어서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네, 파티션 테이블 아마 설명드릴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시퀀스 신호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